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사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이라면 말이에요. 교직에서 30년을 봉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백선희 씨, 63살. 그녀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굴복하지 않았고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은퇴 후 시작된 새로운 동거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생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존재를 지워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잠깐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백선희는 교직에서 은퇴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쌍둥이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선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느리 지영을 만났을 때 선희는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지영의 말에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울기 시작하죠. 선희는 지영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들을 달래고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뿌듯했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침이면 민수는 회사에 가고 지영은 아이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늦잠을 잤습니다. 자연스럽게 선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최고야, 그렇지? 손자들이 자신을 보며 웃을 때 선희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희는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씩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선희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선희는 참았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겠지. 곧 편해지면 달라질 거야.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선희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태도가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애들이 또 감기 걸렸네요. 어떻게 돌보신 거예요? 지영의 말투에는 고마움보다는 불만이 묻어났어요. 선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린 것도 자신 탓이라는 건가요? 미안해, 지영아.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래도 더 조심하셔야죠. 아이들이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선희가 장을 보고 돌아오니 지영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지영아, 언제 나갔다 온 거야? 아, 잠깐 친구들 만났다 왔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요. 미리 말도 없이 나간 것도 서운했지만 더 서운한 건 그 말투였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지영을 보며 선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이 조금만 울어도 선희를 찾았어요. 어머님, 얘네가 자꾸 울어요. 좀 봐주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는 아직 서툴러서 처음에는 믿었어요. 정말 서툴러서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선희는 지영과 민수가 속삭이며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계시니까 정말 편하긴 한데 좀 답답할 때가 있어. 뭐가 답답한데?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시려고 해. 육아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집안일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섭이라니. 자신은 그저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말이에요. 다음 날 선희는 조심스럽게 지영에게 말해봤어요. 지영아,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니? 아니에요, 어머님.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 오후 선희는 쌍둥이 중 하나가 높은 열을 내자 급히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혼자서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지영이 집에 있더라고요. 지영아, 전화 못 받았어? 준서가 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어. 아, 미용실에 있어서 못 받았어요. 그냥 미용실에 있었다고만 하더라고요. 걱정했다거나 고생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선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댐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함께 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이제 아이들 리듬도 안정되었으니까 네가 한 번씩 새벽에 봐줄 수 있을까? 어머님은 일찍 주무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도 괜찮으실 텐데 저는 밤형 인간이라서요. 자신의 컨디션은 중요하고 63살 시어머니의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민수는 어떨까요? 아들은 회사 일에 점점 더 매몰되어 갔어요. 승진을 앞두고 있다며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야, 가끔은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엄마,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승진만 되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항상 나중이었어요. 승진 후에 바쁜 프로젝트가 끝나면 언제나 아이들보다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선희는 기대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이번 추석에는 어디 갈 계획이야? 처가 먼저 가보고 시간 되면 성묘도 가고. 늘 처가가 먼저였어요. 선희는 명절에도 손자들을 돌보며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어디 가고 싶어요. 쌍둥이 중 형인 준서가 말했어요. 선희는 손자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지영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시죠. 애들 데리고 어디 간다고. 너희들이 처갓집 간 사이에 아이들이 심심해해서.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엄마인데요. 선희는 어이없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이럴 때만 엄마 행세를 하다니. 시간이 지날수록 선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가사도우미였던 거죠. 가족 대화에서도 소외되었어요. 지영과 민수는 아이들 교육 방침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선희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준서랑 준호 영어 유치원 보낼 생각인데 어때? 좋지. 요즘 영어가 중요하잖아.
선희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이미 둘만의 대화가 끝나버렸어요. 아이들을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밤 선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교직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고 동료들도 존중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냥 어머님이었습니다. 백선이라는 개인은 사라지고 그저 민수의 어머니로만 존재했어요. 그래도 선희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곧 달라질 거야. 지영이도 육아에 익숙해지면 여유가 생기겠지. 함께 산 지 3달째 선희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준서랑 준호 영어 유치원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비가 한 명당 200만 원씩이에요. 둘이니까 4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400만 원. 선희의 한 달 연금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손자들을 위한 일이라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손자들 교육비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며칠 후 선희는 우연히 지영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등록비 400만 원 내주셨어. 생각보다 쉽게 내주시더라. 뭐 어때, 할머니니까 당연한 거지. 손자 교육비 정도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연한 것이라니. 자신의 도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애 봐주는 것도 공짜로 해주시니까 우리는 편하고. 시어머니가 요즘 뭔가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좀 그래.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점점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친구들이랑 잠깐 차 마시고 올게요. 매번 잠깐이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늦게였어요. 선희는 하루 종일 쌍둥이들을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이 오후 2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지영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술 마셨어? 친구들이랑 저녁 먹다가 맥주 한잔 했어요. 그래도 미리 말해주지. 애들이 엄마 찾으면서 울었어. 애들은 어머님이랑 있으면 괜찮잖아요. 또 그런 시기였어요. 자신의 책임을 선희에게 떠넘기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지영을 보며 선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영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나가야 해요. 동창회?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 나도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어머님이 약속을 왜 잡으세요? 애들 누가 봐요? 선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매일 외출해도 되고 시어머니는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민수가 있잖아. 민수는 오늘 야근이에요. 어머님, 약속 미루세요. 지영아, 나도 사람이야. 가끔은 친구도 만나고 싶어. 그럼 다음에 만나세요. 애들 맡길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 순간 선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지영에게 자신은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결국 선희는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날 밤 선희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제 선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또다시 회사에 나간 사이 지영은 오전 10시에 일어나서는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애들 저녁 챙겨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세요. 늦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몇 시에 들어올 건데? 2차까지 있으면 12시 넘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무런 미안함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지영을 보며 선희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영아. 선희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영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너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애들 엄마는 누구야? 너야 나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는 3달 동안 참았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 돌보는 사람은 나야. 그런데 너는 뭘 했어?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동창회 가고.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와달라고 했지, 대신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도우미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라고.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어.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하녀가 되었어? 지영이 얼굴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선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어.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이에요. 먼저 근처 외국어 학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어 초급반 수강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는 중장년 봉사 프로그램에도 지원했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백선이로 살겠다. 선희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63살 늦은 나이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며칠 동안 선희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미용실 가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나도 일본어 수업이 있어서 안 돼. 지영은 당황했지만 선희는 단호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스케줄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침내 선희는 가족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선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일본어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선희 씨,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선희는 기분이 좋았어요. 도서관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지영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선희가 더 이상 모든 것을 대신해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쌍둥이들 목욕 제가 시킬게요. 민수도 변화를 느꼈는지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다녀올게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선희는 일본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려던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선희는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지만 점점 시야가 흐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119 불러주세요.
선희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많이 높았습니다. 고혈압. 선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얼마 후 민수와 지영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영도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번 첫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병실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님, 제가 밤새 곁에 있을게요. 괜찮아, 지영아. 집에 가서 애들 봐야지. 민수 오빠가 봐줄 거예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지영은 정말로 밤새 선희 곁을 지켰어요. 물도 떠다 주고 담요도 덮어주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의존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지영아, 어머님이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선희는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정말로 정성껏 간병했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워서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도 일찍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엄마, 저도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선희는 마음 한 구석에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만은 믿어보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퇴원할 때 지영은 선희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었어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희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선희가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먼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혈압약 드세요. 어머님 어깨 좀 아프다고 하셨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지영은 정성스럽게 선희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놓였어요. 민수도 달라졌어요. 퇴근 후에는 반드시 어머니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희가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민수야. 한 달 정도 그런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선희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선희는 일본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빨리 온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지영과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뭐지?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부동산 등기 서류였어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유자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백선희에서 김지영으로. 이게 뭐야? 선희는 손이 떨렸어요. 언제 자신의 아파트가 지영 명의로 바뀐 건가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명의 이전 날짜가 자신이 입원했던 바로 그 주였어요. 그리고 선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선희가 한 게 아니었어요. 위조야. 그 순간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피보험자 백선희,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김지영, 입원 중에 가입된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선희의 위조된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이런 일을. 선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지영의 그 정성스러운 돌봄, 따뜻한 말들, 눈물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때 방에서 지영이 나왔어요.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지영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영아, 이게 뭐야?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어머님, 내 아파트가 언제 네 명의로 바뀐 거야? 이 보험은 또 뭐고?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내 서명을 위조한 게 오해야?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시로 내가 죽기를 기다린 거야? 선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돌봐준 며느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니.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지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마저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재산이 내 명의로 바뀌고 내가 죽으면 네가 5억을 받게 되어 있는 이유를 말이야. 선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선희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쥐어짰어요. 모든 정성과 돌봄은 재산을 노린 철저한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죽기를 바랐구나. 선희는 그 생각과 함께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선희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회사도 쉬고 병원에서 지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메모장을 펼쳐보니 선희가 손글씨로 쓴 일기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지영이가 또 외출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언제나 나의 몫이다. 지영이의 전화를 우연히 들었다. 나를 공짜 도움이라고 했다. 가슴이 아프다. 민수는 왜 아무것도 보지 못할까?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셨다니. 메모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 나도 백선이로서 살 권리가 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지영과 대화를 나눴어요. 부동산 서류와 보험 서류를 꺼내 보이자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영아, 설명해봐.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분노로 떨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이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선희의 심전도가 평평해졌어요.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선희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백선희 64살. 교직에서 30년을 봉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가족의 배신과 외로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지영은 경찰 조사를 받느라 참석하지 못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옛 동료 몇 명과 일본어 학원 선생님, 도서관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사람들은 선희를 기억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투명한 존재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에 한 명의 조문객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선희의 옛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생에는 꼭 그림자가 아니라 빛이 되는 삶을 사시길.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영은 결국 문서 위조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선희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백선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자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그녀가 마지막에 찾으려 했던 백선이라는 존재.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선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존중 없는 도움은 상처일 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백선희는 자신의 이름조차 온전히 불리지 못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 끝은 비극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만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선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백선희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환갑 오디오는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를 통해 나누는 지혜와 위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힘.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